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 여러분들에게 아주 쇼킹한 내용입니다. 채식주의자들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주의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다는 사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기적을 낳는, 여기 보시면 홀푸드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 비건, 락토오버, 페스코가 아닌 홀푸드, 기적을 낳는, 기적을 낳으시려면 채식주의가 아니에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중단하시는 채식주의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크로바이오트처럼 정제되지 않은 홀푸드를 드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중요한 눈 성분, 예? 피트산 성분은 다 노려낸 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B1, B2, B3, B6, B12와 같은 B 복합체를 제거해낸 비건과 베스테리아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쓸 때 제목에 대해서는 한 달 넘게 고생을 합니다. 책을 쓸 때보다 더 많이 아주 핵심적으로 자기 책의 내용을 뽑아서 옮길 수 있는 제목을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김평훈 박사님도 많이 고심하신 것 같습니다. 채식을 할 때 사망률이 육식주의자와 비슷한 채식은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이 채식하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낳는 당뇨병에서 해방되고 위암에서 해방되고 간암에서 해방되고 뇌졸중에서 파킨슨에서 모야모야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일어나는 채식을 하려면 홀푸드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비타민 B 콤플렉스가 살아있는 온전한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에서 벌써 때리고 들어가는데요. 자, 채식을 해도 병에 잘 걸리고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진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유튜브 강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넘버원 킬러, 사망률 넘버원 킬러가 뭐냐면 지난 70여 년간 변함없이 바로 헐트어택, 심장병입니다. 자, 미국의 식습관을 수입한 많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제1의 사망 원인은 역시 심혈관 질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웬디 햄버거 설립자 데이브 토마스는 고기를 좋아해서 햄버거 체인점을 만들어서 성공하신 기업가이십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심장마비로 심장수술을 받았지만 69세에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성을 안 먹은 비건 채식가들은 육식, 우유, 계란을 포함한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엄격해서 이 벌들도 동물이라고 꿀도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메이플 시럽이나 뭘 먹죠? 메이플 시럽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꿀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가죽 옷도 입지 않는 이런 동물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은 아메리칸 비건 소사이어티 창시자인 제이 딘사는 23세 뉴저지에서 동생과 함께 소 도살장에서 소가 도살당하는 장면을 본 이후로는 43년 동안 23세 1957년 2000년부터 43년 동안 육식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전혀 육식을 하지 않은 제이 딘사가 몇 년에 사망하셨냐면 66세의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육식을 즐겨하던 웬디 햄버거의 창시자보다 더 빨리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이상하죠? 육식을 한 햄버거 체인 설립자보다 43년 동안 철저한 비건 채식을 한 비건 소사이어티 설립자가 왜 더 빨리 죽었을까요? 자, 채식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습니다. 이건 지난 40-50년간에 걸쳐서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콜텔 에셀스틴 박사나 많은 킴 윌리엄스 박사님 같은 분들은 심장병에서 해방되려면 스텐트 바이패스 이런 심장 우회로 수술을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식을 제한하면 됩니다 라고 발표했는데 육식을 완전히 제한한 비건 채식자들이 이렇게 빨리 죽는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모든 심장혈관 질환의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식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기를 먹는 웬디버거 설립자가 이 완전한 비건 채식이었던 제이 딘사보다 더 오래 살았을까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비건 채식가와 육식하는 사람을 비교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에 돌 맞는 것 같은 충격을 좀 받으실 겁니다. 자, 비건 채식가하고 육식하는 사람을 비교한 여러 연구들을 봤더니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고혈압, 암 등의 별 차이가 없대요. 연구 결과가. 비건 채식가 사망률을 조사 연구한 논문들을 봤더니 첫째, 8,000명을 18년 동안 팔로우업했어요. 추적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식하는 사람들과 채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여기 보니까 어때요? 거의 같아요. 여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 브리티시 베지테리안, 이 영국의 그 베지테리안들 채식자들, their death rate, 그들의 사망률은 similar, 거의 유사해요. 누구와 비교 가능한 남 베지테리안 비채식주의자들과 사망률이 왜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왔을까?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베지테리안 앤 뉴트리션 2002년 발표에 보니까 유럽에서 1993년부터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육식하는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만큼 오래 살아요. 자, 오늘 이 통계 데이터 보시면 모두가 다 나 이거 맛없는, 내가 뭐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데 이제 채식 그만할란다. 자,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오히려 육식하는 사람만큼 대장암에, 채식주의자들이 뇌졸중에, 심장병에, 뇌신경퇴화,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28,000명의 채식하는 독일, 영국, 캘리포니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12편의 논문들을 조사해 봤더니 육식하는 사람과 채식하는 사람 간의 수명에, 사망률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자, 이러한 지금 연구 논문들을 보시면 여러분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정 다른 바입니다. 적어도 비건이나 완전한 베지테리안들은 그 육식하는 사람들보다는 사망률이 훨씬 더 앞장서야 되는데 비슷하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채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뇌신경퇴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모야모야와 같은 뇌신경질환이 오히려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2배나 더 높은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쇼킹하죠? 두 번째 사실도 역시 쇼킹한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골밀도, 본 덴서리가 훨씬 더 줄어들어서 힙 프랙처, 대퇴골 골절 발생률이, 사망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채식주의자가 2배나 높아요. 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채식주의 포기하시겠네. 네. 자, 충격적인 사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심지어 독일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해 봤더니 오히려 가끔씩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더라. 와우, 이건 진짜 계속 충격적이죠? 저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자, 채식을 해도 육식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심장병, 그리고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자, 연구 결과를 봤어요. 연구 결과를 봤더니 첫째, 베지테리언들이, 채식주의자들이 live just as long as, 요거 밑이 만나다 밑이 아니라 고기, 밑, MEA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식을 먹는 사람들만큼 살아. 첫 번째 이 연구 결과 쇼킹 1번입니다. 쇼킹 2번, 베지테리언을 have twice the risk of dying of neurological disease, 신경질환으로 죽을 위험이 채식주의자들이 2배나 높아. 이거 두 번째 쇼킹한 사실. 자, 세 번째 쇼킹한 사실을 보니까 베지테리안들이 have twice the hip fracture rate, 대퇴골 골절 사망률이 배나 높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적이에요?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골똘히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이런가?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주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비건 내지는 락토오버, 우유, 계란 먹는 채식주의자, 또 완전 비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채식주의자, 또는 페스코, 생선만 먹는 채식주의자,
정제된 채식주의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지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이 훌푸드를 먹어요. 전체 음식을 먹어요. 정제되지 않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리고 기름, 이런 정제된,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맞지 않는 채식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지중해 다이어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장협회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일명 DASH, Dietary Approaches of Stop Hypertension, 고혈압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의 식단과 지중해 다이어트 식단을 2년간 비교 조사한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 하이퍼텐션을 멈추기 위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멈추기 위해서 접근하는 식단을 하는 사람들보다 지중해 식단이 심장병 사망률이 70%가 낮고 암 사망률은 50%나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Heart Disease Mortality, 심장질환 사망률과 비례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높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자, 그런데 왜 지중해 식단과 심장협회에서,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 고혈압, 고혈당을 억제하기 위한 식단과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 사망률에 이러한 현저한 차이를 보일까요? 자, 지중해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양과 미국 사람들의 이 고혈압, 고지혈증을 낮추기 위한 식단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Heart Disease Mortality, 사망률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이만한 갭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사망률이 지중해 식단보다 콜레스테롤 수치 양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자, 지중해 연안 음식은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이지만 채소, 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물만 먹으면 채식주의인 줄 아세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드시면서, 그리고 기름은 그대로 드시면서, 정제된 기름. 그래서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많은 심장병과 모든 암병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범인이다? 누가 범인이다?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지방이 범인인데, 반대로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반대로 동물성 지방 대신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아주 잘 맞는 알파, 감마, 리놀렌산, 리놀레익산, 이런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맞는 필수 지방산은 모든 만성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과일과 채소 가운데 있는 뭐가?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오늘 막힌 내어관을 트레펑처럼 뻥 뚫어서 이제 다시 병원 갈 일이 없게 만들어줘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B 콤플렉스와 정제되지 않은 곡류의 중요성을 오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지중해 식단과 미국의 USA 식단이 달랐던 이유는 뭐냐면, 지중해 음식에는 뭐가 있냐면 홀푸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통곡류가 있어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이 아닙니다. 정제된 기름이 아니에요. 보니까 통곡식이에요. 들기름, 참기름이 아니에요. 들깨, 참깨, 종실류 그대로, 너트 그대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콩하고 견과류는 특별히 유방암 환자가 아마씨를 계속 드셔야 되는 이유 아시죠? 콩 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뭐였어요? 오히려 유방 종양 촉매제를 억제시켜주는 아이소플레본이 지방을 분해해줬어요. 그리고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과 같은 종양 크기를 성장시키는 촉매제를 억제해주는 성분이 어디에 있더라? 콩에 있더라. 아마씨에 있더라. 그래서 전립선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뭘 드셔야 돼요? 아마씨와 콩과 도마도를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 지방을 분해해주는 천연지방 유화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지중해 식단은 뭐가 다르냐면 야채하고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으면 건강해지는 건강한 채식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평훈 박사님이 여러분들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채식주의로는 안 돼요 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그럼? 얌전한 제가 때리다니요. 그죠? 다시 얌전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예, 진짜 채식에는 매크로바이오트처럼 정제되지 않은 채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타민 B1, B2, B3, B6, B12와 같은 B 콤플렉스가 그리고 비타민 E가 그대로 껍질 속에 살아있는 통곡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대신에 뭐? 지방 대신에 동물성 지방만 위험한 게 아니라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식물성이라고 할지라도 너트는 너트 그대로, 씨앗은 씨앗 그대로 드시라는 겁니다.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그대로 비타민 B군과 E군이 살아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와 함께 뭐 드시라 그랬어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왜 드셔야 되는지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통곡식과 콩과 견과류를 많이 먹고 버터 대신에 채식주의자들이 여러분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죠.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자, 버터 대신에 뭘 썼어요 여기? 지중해 식단에는? 예, 심장혈관을 막는 버터 대신에 뇌혈관을 막는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대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는데 물론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다면 염증을 가진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염증 치료제이기도 하고 변비를 해소시켜주는 그래서 대장 폐색을 뚫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올리브 열매를 지중해 쪽이 아니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여러분들이 압착한 것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정제 소금을 쓰기보다는 뭘 쓰냐면 허브과를 쓴다는 겁니다. 허브 앤 스파이스를 쓰면서 양념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식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에 차이가 온 겁니다.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현저한 차이. 지중해 식단과 미국인들의 식단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채식주의인데도. 자, 보세요. 채식 외에 고기, 육식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먹어요. 오히려. 그리고 한 주일에 생선이나 닭고기 2번 정도 먹으면서 적포도주나 주스, 여기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여러분들 왜 과일식하고 체력이 제가 너무 딸릴 때 가끔 포도즙을 드리죠. 예, 그러면 암 환자는 이 암세포는 당을 좋아하는데 아니 원장님이 오늘 왜 그러시나? 왜 포도주를 나한테 먹으라는 거지? 병원에 가서 여러분 기력 딸릴 때 뭐 맞으세요? 포도당 주사 맞으면서 이 당수치를 확 올리는 것처럼 포도 주스나 옛날부터 포도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암 환자들이.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이 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기절을 하고 암세포가 먹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반대로 암을 먹어버립니다. 패크맨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래서 적포도주나 이게 와인을 드시는 분들의 심혈관이 폐색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또 적포도주 또 드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지중해 식단과 US 식단, 미국 식단. 자, 영양 분석을 자세히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채식주의와 온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율이. 자, 어떻게 다른가 좀 보세요. 자,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4라는 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4입니다 하면 1대 4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4라는 의미다. 그리고 1대 20이란 말은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20배 더 많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도표 오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패티 어시드라고 하는 지방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방산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세츄레이티드는 아주 나쁘대요. 배드, 포화지방, 일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성 지방, 애니멀 패트, 동물성 지방, 그리고 코코넛 오일, 그리고 팜 오일. 사실 코코넛 오일에서 그 MCT 오일은 굉장히 좋은 지방입니다. 예, 코코넛 오일에는 그 모유 속에 있는 라우르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이 딸리는 분들도 코코넛 오일이 오리지널, 순수한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코코넛 오일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코코넛 오일은 팜유가 들어간 가짜 코코넛 오일을 의미합니다. 자, 요런 지방들, 포화 지방은 배드 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지방이죠. 자,
자, 그래서 지방산의 첫 번째 나쁜 지방으로 우리가 오메가6로 알고 있는 이 나쁜 지방은 배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노 언세츄레이티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여기 보시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너트,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이런 견과류와 아보카도도 뭐예요? 단일 불포화 지방이고 올리브 오일도 까놀라 오일도 일명 유채기름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 유채기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까놀라 오일이 1대1의 비율입니다.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단 유전자 조작된 종자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자, 폴리 언세츄레이티드에 보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두 개로 나눕니다. 보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뉘어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채식을 하는데도 육식하는 사람보다 빨리 죽는 이유가 이 비율이 안 맞아서 채식주의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비율이 어때야 되는지 보세요. 자, 오메가3 보면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오메가3 이 지방에는 이 다클리프 그린이 뭡니까? 약간 검붉은 채소들. 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여러분들 매일 점심에 드시는 그리고 월넛, 호두들. 가장 좋은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방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동물만 생각해요. 동물성만. 견과류나. 여기 보니까 검붉은 잎사귀 채소가 뭐예요? 지방이 많아요. 최고로 좋은 오메가3입니다. 잎채소에 오메가3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고정관념을 이번 시간에 좀 깨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월넛 뭡니까? 호두. 이 호두가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지방산이 뭐냐면 햄프시드입니다. 자, 햄프시드 여러분 계속 드시고 계세요? 예, 천연 알부민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지방간 수치가 높거나 간염, 간경화,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매일 달고 사시는 햄프시드. 자, 그 다음에 플렉시즈. 이야, 왜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노미네이트 됐는가? 범인이 바로 이유는 플렉시드였어요. 이게 뭐죠? 아마슈. 그래서 염증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드셔야 되고 호르몬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드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아마슈입니다. 자, 그런데 플렉시드 오일도 아마슈 오일도 폐나 폐기종, 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매일 달고 사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아마슈 오일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오메가3 기름은 보니까 검붉은 잎사귀 채소들이 오메가3가 많고 두 번째 뭐에 많아요? 호두에 많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 있어요? 햄프시에 있고 네 번째 아마시에 있고 다섯 번째 어디에 있어요? 아마시 오일이 오메가3가 가장 좋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균형이 깨져서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매일 드셔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나쁜 기름입니다. 오메가6.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오메가6 기름이에요. 왜? 싸니까. 채식하는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려요. 육식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어요. 특별히 오메가3 기름, 6 기름. 자, 뭡니까? 코튼시드 오일, 모카씨유. 엄청 싸거든요. 콘오일, 뭡니까? 옥수수 기름. 콩기름. 그 다음에 세플라워 오일, 뭡니까? 홍화씨 기름. 중국 분들이 많이 드시죠. 화석류하고, 세플라워, 홍화씨 기름.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아플 때 쓰시는 홍화씨. 그 다음에 선플라워 오일 뭡니까? 해바라기씨 기름. 이 오메가6는요, 기름 형태로 종매 압축해서 드시지 마시고 그대로 드셔야 돼요. 해바라기씨나 호박씨가 얼마나 아연 성분이 많은지 공부하셨잖아요. 특별히 전립선 수치 높은 분들, 유방암 수치 높은 분들은 탈구 사셔야 돼요. 난소암 수치 높은 분들은 드셔야 돼요. 그런데 오일 형태로, 기름 형태로 드시지 말라고요. 그대로 드시라고요. 자, 이 비율이 깨져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방 중에 가장 나쁘다는 이 세츄레이트, 가장 나쁜 포화 지방은 모든 동물성 지방, 코코넛 오일, 팜 오일이 포함된 코코넛 오일이 가장 나쁜 지방, 포화 지방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단불포화 지방은 견과류, 너츠 종류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까놀라 오일. 제가 한 번 더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중불포화 지방이 폴리언세츄레이티드에 보면 자,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오메가3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은 기름만 지방이 아니라 어디에? 검푸른 잎채소에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검푸른 채소에 오메가3가 많고 호두에 오메가3가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마초라고 우리가 대마 먹어도 돼? 마약 아니야 하시는데 뭐가요?
햄프시드가 통증이 많은 분들에게 햄프로 죽을 써드리거나 그러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죠. 햄프시드가 상당히 가난자들이 많이 드시는데 햄프시드, 그 다음에 아마씨, 플렉시드, 플렉시드 오일, 아마씨 기름 가장 좋은 오메가3.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마씨가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 들깨를 매일 드시잖아요. 그래서 왜 하늘마을 식단에 아침마다 들깨가 있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드를 드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채식주의가 육식보다 더 빨리 사망하는 이유는 오메가3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채식주의는 일반인들과 사망률의 차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메가3 비율이 맞아야 되고 홀푸드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곡식과 가시과 견과 야채를 그대로 정제하지 않고 드시는 게 사망률의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그런데 이제 들깨와 들기름 드시는 거 상당히 좋은데 들기름보다는 들깨 형태로 아침에 여러분들 드시면 흰머리도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채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운이 없어요. 살이 더 이상 안 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오메가3일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제가 2부에서 비타민 B12의 중요성에 대해서 B 콤플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메가6는 모카씨, 옥수수유, 홍화씨,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을 기름 형태로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 특별히 어떤 비율로 드셔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까놀라유가 값이 싸죠. 그래서 이제 까놀라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까놀라유가 유전자가 조작된 그 유채씨를 쓰시면 도움이 안 돼요. 제주도에 유채가 많죠. 유채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많아서 까놀라유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난 GMO로 쓰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1:1 비율이거든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자, 분포도로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 불포화 지방에 속하는 까놀라유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대로라면. 난 GMO라면 옛날에는 레이프시드라고 불렀고 이 까놀라유에는 이어라키거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특별히 동물 실험을 할 때 심장에 좋지 않은 성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쓰고 아주 신맛 성분 때문에 유채 기름을 사람들이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학자들이 이 좋지 않은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쓰고 신 나쁜 성분을 없애고 개선한 종자를 지금은 모두 까놀라유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90% 이상이. 그래서 한국 이름은 유채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개는 GMO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GMO로 된 유채씨를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근데 왜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왜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 심장병 발병률 뿐만 아니라 오늘 쇼킹한 통계돼 있다 3가지를 보신 것처럼 왜 사망률의 차이가 없는가? 철저한 비건들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메르츠 꼬다리도 안 드시는 분들이 왜 육식하는 분들과 사망률의 차이가 없는가? 봤더니 무슨 차이예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바에 의하면? 무슨 차이예요? 채식주의자들이 뭘 먹어요? 정제된 음식을 먹어요. 홀푸드를 먹는 게 아니라 흰쌀 채식을 하는데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는데 혈관이 다 막히고 중성지방 지수가 높아요.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뭐였어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 동물성 기름만 범인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도 플렉시드, 아마시드 오일처럼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다 정제해서 참기름, 들기름 달달달달달달 더 고소하게 더 볶고 더 볶아서 중요한 비타민 E와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다 도정해버리고 이게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도표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심장마비의 발생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 오늘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아래 도표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혈관 내벽에 엔도테리얼 내피만개가 상처를 입어서 자, 요 보세요. 자, makings of heart attack. 심장마비가 생기는 이 발생 경로에 대한 도표입니다. 보니까 healthy artery, 아주 건강한 동맥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저리, 손상을 받아요. 자, 그랬더니 염증이 생겨요.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염증이 생기고 나니까 혈관 내벽에 손상을 입어서 염증이 생기고 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산화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랏, 혈전 현상. 여러분들 처음에 오실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혈액을 보니까 다 떡이 져 있어요. 마치 창자가 다 엉겨 있는 것처럼 예, 적혈구가 어때야 돼요? 혈관에서 적혈구가 산소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적혈구가 동글동글하니 다른 적혈구가 엉기지 않아야 돼요. 혈전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이 모든 만성질환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약으로 억제시키는 거 나중에 터져버리죠. 뇌혈관이. 그 억제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랏 현상이 오는 이유가 옥시다이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산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건강한 동맥이었다가 손상을 받아서 염증 상태가 되니까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혈액이 어떻게 돼요? 적혈구가 막 떡이 져 있어요. 예, 혈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인 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약을 받아요? 혈전용해제, 피가 떡이 져서 응고되지 않도록. 피가 떡이 져서 응고되면 심장마비가 와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와요. 중풍이 와요. 뇌경색이 와요. 모야가 와요. 이 떡이 진 혈액이 응고된 것이 이 간에 가면 간암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젖산 피부산 기생충 그리고 담석, 결석 이런 것들이 다 엉겨 붙어가지고 암덩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시발점인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화학적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로 여러분의 혈전이 되는 현상을 혈액이 떡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거 안 먹고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고혈압,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에서 해방되시고 심장마비나 또는 뇌혈관이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바에 의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응?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혈전이 생기는지, 혈액이 떡이 되는지. 자, 그래서 헐 데미지, 심장에 손상이 와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아주 치명적인 심장 아리스미아가 뭡니까? 이 심장의 관절통, 아주 심장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헉 하면서 그래서 심장 마비가 와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해서 병원에서 응급차가 와서 실려가는 겁니다. 자, 이 경로를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심장 마비가 발생되는지의 경로를 이해하셨다면 자, 그렇다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은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역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로에 건강한 동맥이 어떤 이유에선지 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염증 상태가 돼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베지테리언 식단이 그걸 막아주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엉기는 거, 산화돼서 클랏 현상, 혈액이 떡이 되는 거는 막아줘요. 뭐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 식단만으로 막아주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안 되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사망률이 육식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도표 이유를 보면 예, 염증이 이렇게 해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돼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터져서 응고된 클라트 현상이 오고 예,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혀서 심장마비가 와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주의자는 육식주의자와 사망률이 다를 바가 없었다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까지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주의에는 이 베지테리언 식단에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까지만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채식은 염증이 발생한 동맥에 산화 콜레스테롤, 옥시다이즈 콜레스테롤은 산화 콜레스테롤로 있는 동맥 경화를 막는 효과만 있다. 자, 그러면 장수하시려면 그리고 기적을 이루시려면 어디까지 하셔야 되나 보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심장마비 각 가정마다 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 뭔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인가? 산화 콜레스테롤만 차단하는 거기까지 클라트 현상을 막는 피가 엉기는 혈전 현상만 막는 데까지인가? 아니면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는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자, 요 도표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예, 다중 불포화 지방에서 오메가3와 6 아주 좋은 great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기름과 not so great 그다지 좋지 않은 오메가6 기름을 보실 때 자, 보시면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이 뭡니까? 오메가3가 많은 거. 들깨 또 아마씨 또 햄프씨 또 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견과류 호두
희한하죠? 예, 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호두가. 자, 이런 오메가3는, 그리고 또 어디에요? 어디에? 잎채소에는 없어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맨날 풀뿌리만 먹고 지방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병원 가보니까 토탈 프로테인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보니까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효소작용을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아서 좋은 역할을 하는 EPA, DHA, 여러분이 오메가3 계속 드시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생선기름을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득보다 실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왜? 칼슘화가 돼. 요추도 경추도 칼슘화가 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띠오닌 수치가 높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띠오닌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콩처럼. 메띠오닌이 높은 생선기름을 자꾸 드시니까 나압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요? 메띠오닌에 의해서 많은 암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득보다 실이 많아야 될까요? 실보다 득이 많아야 될까요? 지혜롭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이 많은 걸 계속 고집하셔야 되겠습니까? 득이 많은 걸 고집하셔야겠어요. 네, 자 보세요. DHA와 EPA를 대신 오메가3라는 생선기름으로 드시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나 아마씨나 햄프씨나 치아씨나 그리고 검푸른 잎채소, 케일이나 케일 잎사귀나 이런 거를 드셨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EPA 효소를 만들어서 이 효소가 마침내 DHA 효소를 만들어서 동맥이 경화돼서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뚫어주고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을 뚫어주고 간에 담낭에 담석이 생기는 걸 뚫어주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나? 저만 이해되나?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메가6를 보세요. 자, 코튼시드 오일, 모카씨 기름, 그리고 뭐? 콘오일, 옥수수 기름, 또 세플라워, 홍화씨 기름, 선플라워, 해바라기씨 기름, 오메가6 기름 밑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이고 not so great, 그다지 좋지 않은 기름.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아까 EPA, DH는 생선으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오메가6하고 비율이 안 맞으니까 뭘 먹어요? 혈액이 다 옮기니까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에 스텐트 왜 하십니까? 바이패스 왜 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동물성 기름인 포화지방도 문제였지만 아주 좋은 다중 불포화지방산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안 맞으면 아스피린 드셔야 된다고요. 혈전용해제, 와파린 계열의 혈전용해제를 드셔야 된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스텐트 하신 분들, 바이패스 하신 분들, 심장혈관 막히신 분들은 아주 이번 시간에 자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 뇌졸중, 뇌경색, 뭐야 위암, 간암, 폐암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채식주의, 온전한 채식이 아니면 기적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적을 보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기적은 온전한 채식일 때 가능합니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채식은 육식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쇼킹한 논문 데이터 보셨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건 다 채식을 했는데요. 계란만 2알씩 꼭 먹었습니다. 적당한 단백질을 위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계란보다 훨씬 더 오메가3와 아주 좋은 칼슘, 가장 좋은 단백질 군이 뭔지 이제 아마씨, 햄프씨 그리고 이 뉴트리셔널 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6는 AA 효소를 만들어서 진행을 더 나쁘게 해서 아스피린이나 이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써서 이 피떡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시간에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든 논문 내용을 하나로 압축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걸 보시면 또 더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메가3 EPA와 DHA. 자, 베지테리언 식단은 심장혈관이 생기는 발생 경로에 있어서 건강한 동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상을 받아서 염증 상태를 유발할 때 EPA와 DHA 생선기름에서 오는 나압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에 감염되지 않으시려면 되도록이면 생선보다는 DHA, EPA를 어디서 얻으셔야 될까요?
지금까지 배우신 아주 좋은 오메가3에서 이거를 얻으셔서 요 EPA와 DHA를 흡수하게 되면 손상을 받은 세포가 산화 콜레스테롤을 이루지 않으면서 혈전 현상을 막아줘서 결과적으로는 심장 마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그래서 오메가3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 모두가 먹는 다 불포화 지방인데 100년 전만 해도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1이었습니다. 또는 1대2였기 때문에 병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 못지않게 사망률이 높은가 이유를 봤더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이하가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육식하는 분들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은 1대7이고 채식하는 사람들, 특별히 락토오버 같이 계란과 우유를 먹는 베지타리안들은 1대10입니다. 우유, 계란 먹는 분들은 1대10이에요. 1대4 이하가 가장 이상적인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계란 2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우리 사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계란도 우유도 안 먹어요. 생선도. 자,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몇이에요? 1대1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1대20, 1대40이 넘는 채식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뭐냐? 오메가6 오일을 왜 이렇게 많이 먹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예, 특별히 정제된 기름. 이게 범인입니다. 자, 오메가6에는 모카씨유, 옥수수 기름, 홍화씨유, 콩기름, 해바라기씨 기름인데 모카씨 기름이 값이 싸서 많이 썼었어요. 과거에는. 모카씨는 1857년 이전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857년 윌리엄 휴가 씨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을 고안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등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프로터 갬블사에서 이 기름으로 이 모카씨 기름으로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하다가 후에 먹을 수 있는 오늘날 많은 이 만성질환의 범인이 되는 트랜스 지방 일명. 그래서 이 라드 기름 비슷한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저 감자, 고구마 튀김, 감자 튀김 이거 다 라드로 튀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면서 웨스턴 오일 회사에서도 모카씨로 기름을 만들어서 값이 싸기 때문에 튀기는 요리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채식주의가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가, 이제 마지막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오메가6에 비해 리놀레익 어시드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자, 가장 좋은 오메가3와 6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4여야 돼요? 4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채식주의자들이 1대 10, 육식주의자가 1대 7인데 채식주의자들은 1대 10에서 그 이상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오늘 통계도표에서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 사망률의 추세가 비슷한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바른 채식을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채식, 홀푸드, 예, 정제되지 않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 요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 때문에 리놀레익 어시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메가6 비율이 높으면서 오늘날 많은 만성병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옆집에 채식하는 사람이야 고기 생선 메르치고당이도 안 먹었는데 야 50세에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원인이 뭐냐면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식물성 기름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포화지방, 단풀포화지방, 다불포화지방 그리고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한번 쭉 보겠는데요. 놀랍게도 까놀라유가 몇이냐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0, 1대1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 GMO인 유채 씨앗을 씨 기름을 구하실 수 있다면 최상이에요. 1대 1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GM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활용하시고요.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 코코넛 오일 설명했었는데요. 물론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넛 오일에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코코넛으로 짠 오일은 최고로 좋습니다. MCT 오일 일명. 예,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볼 때 가장 이 토탈 다 불포화 지방 비율이 가장 좋은 게 여기 79 가장 높은 게 뭔가 봤더니 뭐냐면 아마씨유예요. 아마씨유. 아마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메가3, 6 이런 비율을 다 볼 때 아마씨유 올리브유가 상당히 좋은 지방이라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과 사망률이 비슷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진단해 보셨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저는 제가 27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최고로 오늘 쇼킹한 강의였습니다. 예. 채식주의자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수많은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야, 메리츠 꼬다리도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 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안 맞아서 당뇨병이 걸리고 암에 노출이 되고 훨씬 더 사망률이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쇼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시간에 굉장히 그 깊은 주의를 가지고 여러분 식단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주의가 아니라 온전한 홀푸드를 먹는 정제되지 않은 완전 식품을 완전 채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